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라이브 설전은 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이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가 결정, 그리고 북한과 미국 상황까지 좀 폭넓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수색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와대 경내에 직접 들어가서 뭐를 뒤진 전례는 없죠. 다만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아서 수령 압수는 가능하겠지만 수색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 정권 들어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이른바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한 번 압수수색이 시도가 됐는데 이때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김 평론가 말씀대로 전례에 비추어 볼 때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는 것이 이제 예상되는 수순인데 어쨌건 지금 이제 중요한 증언들은 검찰이 다 그래도 들었어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또 백원우. 근데 이 일관성 있고 어떤 그 신빙성 있는 증언이 그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사실 문서 증거가 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실선으로 연결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확실히 점선으로 연결돼 있는 걸 확실한 실선으로 연결하려면 그걸 메꾸는 이제 이 문서 증거들이 확실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금 이제 수사를 정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PC 같은 증거들을 포렌식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보완할 필요가 이제 커진 거죠. 어차피 이게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 의뢰라고 본다면 어차피 말 그대로 통과 의뢰의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점에서 지금 보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게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당시 그 특감반에서 유재수 핸드폰을 입수를 해가지고 포렌식을 했다. 그래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를 했다, 검찰이. 그 출력까지 한 게 수백 페이지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압수수색 시도 이야기하면서 보도가 뭐냐면 이걸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그렇다면 이전에 확보한 게 사본이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사본은 어디서 나왔을까가 궁금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언론 보도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좀 첨가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이 수사 갈래 중에서 이른바 이제 감찰 무마 의혹이 지금 이제 우선 이번 압수수색의 그건이죠.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이 일부 자료도 물론 이제 자기가 사진 캡처해서 내놓은 거지만은 내놓고 또 그 증언도 이제 상세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바로 말씀하신 그런 그 자료, 그렇게 수백 페이지에 달한다는 그 자료가 지금 과연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또 왜 저걸 했느냐 하면은 이 압수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냐 하면은 보통 이 특감반원 같은 사람들이 썼던 청와대 직원들이 썼던 이 PC를 대개 이제 처음 초기화해서 그다음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확인된 범위 안에서는 처음에는 그 자료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 PC를 전부 회수해서 현재 폐기했다 하는 것까지 지금 일단 기사가 나왔고 그 상당 부분 그런 개연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만약에 이런 증거를 없애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법방해, 수사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컴퓨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특감반원 컴퓨터, 조국 수석 컴퓨터, 백원호 비서관이 썼던 컴퓨터, 예를 들면 지금 이광철 이런 사람들 쓴 컴퓨터까지. 그래서 그거를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하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다만 어디까지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할지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점도 지적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반대의 부분도 함께 지적이 돼야 된다는 건데 뭐냐면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출력본을 만약에 입수를 했다면 이 경위는 또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청와대 자료죠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자료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가 어떤 청와대 공식 기록물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거 누군가가 허가를 득하고 반출을 했다가 검찰에 넘겨줬을 가능성 거의 제로다. 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출처가 어디냐 검찰은.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네. 그러니까 양면에서 반대편에서 함께 지적돼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 점 아, 때문에 물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사실은 검찰이 마지막에 수사한 거는 문건 유출 경위였어요.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나 다시 그런 그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둘 다 하는 거 네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건 유출 경위를 갖고 물을 타지 말고 그 내용에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이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정윤의 문건은 2014년도에 이제 그래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김평로가 얘기한 대로 2018년에는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그 이제 뭐 의혹 관련되는 이야기 이후에 있었고 또 2016년도에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두 차례나 있었는데 모든 어떤 압수수색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제 이미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전수석 얘기할 때는 뭐 조국 전 수석의 혹은 뭐 현 전현직 민정비서관의 PC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했을 때 보면은 이미 제출 형식일 때는 그렇게 뭐 이런 통신기기라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걸 아니죠. 그걸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요구를 하더라고요. 목록을 저희가 예. 못 봐서 모르는데 예. 이를테면 지금 얘기한 그 해당되는 인사들이 말하자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아마 들어있을 거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내놓는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그건 왜냐하면 다른 주요한 국가기밀도 잘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요청을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 영장의 어떤 그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러니까 목록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출 내용에 포함이 될지는 논외의 문제가 예.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압수수색의 뭐 실효성 부분을 좀 효과 부분을 좀 따져 본다면은요. 압수수색 시점이 이제 오늘이고요. 바로 전날 이제 청와대에서는 고민정 대변인이요. 이달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즉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시행되고 있음을 검찰에 명심해 달라고 이렇게 검찰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 날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 날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어떤 예. 상관성을 바로 직결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 좀 예. 무리가 있다. 예. 왜 그러냐면 피의 사실 공표와 압수수색은 사실은 어찌 본다면 같은 사건에서 나오는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를 해서 검찰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그림을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어설프고 조악한 그림이다. 그리고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압수수색이라고 하면서 거쳐야만 되는 통과 의례성 어떤 절차였다고 봐야 되고 네. 이미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고는 예고성 기사가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 직접 연결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검찰에선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원은 이제 발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뭐 청구하고 발부되고 오늘 이런 상황이 결국 우리 대중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공개로 할 아무 이유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이 수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마침 그 타이밍이 고민정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그 피의 사실 공표에 네. 대해서 항의하는 듯한 질책하는 듯한 그런 코멘트를 한 뒤에 이게 이루어지니까 마치 자꾸 검찰과 청와대가 무슨 대립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양처럼 비춰지긴 하나 이거는 뭐 저도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저는 이런 대목에서 청와대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자료 제출하겠다 네. 하고 적절히 협조하는 태도가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어떤 그 상황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마도 생각이 돼요. 뭐 예. 청와대에서 뭐 관련 브리핑이라든지 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좀 그건 좀 기다려 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으면요.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3시가 다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반여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입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입장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시간이 예. 걸릴 수는 있죠. 이를테면 자 자료 제출 목록을 이제 전달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이러이러한 거를 내주십시오.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것이 다 사실은 중요한 기밀이니까. 알아보겠다부터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자관 좀 더 투명하고 이 클리어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왜냐 저희가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이 과거에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도 예. 그 문제가 되던 핵심은 뭐냐하면 백악관의 녹음 테이프 제출을 닉슨이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특별 검사를 해임하라고 압력을 가했던 그것이 사법방해였기 때문에 됐던 거거든요. 지금 예. 저 탄핵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교훈을 생각한다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요,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한 그 숨진 수사관 A 씨의 그 휴대폰에 대한 이제 증거 분석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증거 분석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실체는 만약에 그 김기현 시장에 대한 그 하명 수사 논란을 불렀던 그 첩보가 청와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쳤고 누가 수령했고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뭐 가공이 되고 편집이 됐느냐 여부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포렌식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금지되면서 현재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포렌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부분을 저희 중점적으로 봐야지 될까요? 실체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뭐 경위 쪽으로 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에 어떤 그 이른바 단톡방 비슷한 것이 있었고 예. 여기에 어떤 뭐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뭐 윤건영 그 실장 여기다가 청경덕 행정관이 등장을 하고 예. 인사 계획과 관련된 어떤 논의가 있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만약에 그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있는 보도가 아니고 누가 본 사람이 흘려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있는 보도가 아닌 건데 예.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정말 입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보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입수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입수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입수가 된 건지가 궁금한 것이고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오고 있는 보도가 너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출처와 이게 어떤 사실 여부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저는 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당시에 그 포렌식을 했던 그 이 자료는 이제 보고가 됐겠죠, 그죠? 보고가 됐는데 그 포렌식을 했던 수사관이 만약에 어쨌거나 그 이를테면 본인이 뭐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든가 하는 상황이라면 네.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제출을 할 거라고요. 네. 당신 그때 포렌식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경위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뭐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규정상. 문건이 일방적으로 뭐 유출됐다고 저희가 추정할 이유도 없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논점을 그쪽으로 완전 히 몰아갈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그 특감반원이나 누가 되든지 간에 문건을 들고 나오는 순간에 그건 불법행위가 돼버려요. 예. 특히나 검찰에 제공했다면 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요. 이번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비리 첩보 관련해서 이 그동안에 청와대 자체 진상 조사를 밝힌 내용을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문제가 됐던 비리 첩보에 대한 내용은요. 이첩 경과에 관해 예, 조금 전에 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좀 볼까요? 저희가 얘기하자면은요. 그 관련된 비리 첩보 내용은 그 제보를 청와대 행정관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이 제보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일부 편집을 해서 문건을 정리했고 그것을 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 그다음에 민정실에서는 반부패실, 박형철 반부패실로 넘겼고 그리고 나서 반부패실에서 그 관련된 기관인 그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한 5분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누가 전달했고 이 생성은 누가 했고 어떤 편집 과정은 거쳤을까 이런 얘기를 질문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오늘 그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백원우 비서관인지는 설명이 돼요.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시발점은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만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행정관, 그래서 특감반원이라고 친다면 특감반원의 어떤 스마트폰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여기서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 행정관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가 일단 마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제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까 규정할지가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자세히 우리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이런 해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우선 첫째, 지금 우리 숨진 A 수사관이 제보를 받거나 작성한 게 아니다. 이건 해명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행정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적 인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SNS에 제보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그거를 그대로 이를테면 이건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첩을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사찰 대상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사 대상이 아니에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히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팀에서. 그런데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보도는 이 A 수사관이 아니고 그 B 총경이 이 내용을 가공을 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이 전달이 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A 수사관이 안 해서 그분이 좀 억울하게 됐다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가공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대로 이첩을 했다면 그나마 또 뭐 이런 게 왔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알아봐라고 했다고 하는 거 납득이 된다고 치지만 네. 그거를 또 가공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 가공하면 안 돼요. 우선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또 이제 따져보겠지만은 그 다음에 가공을 어떻게 했느냐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공을 했다 만약에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적어도 법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네. 우리가 농담으로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고래고기 사건 알아보러 내려갔다 그러니까 고래가 친인척이냐 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사안은 그 민정비서실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민정비서실에서 특히 그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가 됐건 누가 됐건 개인적으로 더구나 이렇게 제보를 받은 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했다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명을 한다는 게 좀 두 가지 납득이 안 점이 돼요. 일단 예. 봐야 될 게 첫째 만약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자, 청와대 익명의 투서나 네. 우편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접수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첫째. 자,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익명으로 들어오는 것과 차이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폰 SNS라고 한다면 누가 보냈는지를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을 통해서 익명으로 보낸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가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수사가 개시가 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수사를 일정하게 유도하는 듯한 어떤 내용을 구성이 편집 과정에서 됐다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많은 첩보가 들어올 때 분류를 하면서 첩보 보고서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경우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냐는 네. 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여기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저는 일단 유보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랬으면 우선 제가 제 얘기 거쳐서 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보를 접수한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은 이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의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다는 부분을 고민정 대변인이 말했고요. 밝혔고요. 예, 그 밝힌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민정수석실에는 4개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등 이제 4개가 있는데 이미 이제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는 것이요. 친인척으로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부패 비서관실이랑 업무 간의 상호 그 비서관실 간의 조력의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보를 접수했을 때 당연히 제보 접수한 원문을 뭐 가치가 없어 이렇게 내팽개 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제보를 보고서 검토한다면은요. 자기 상급자한테 민정비서관이 당시 백원호 비서관한테 보고를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민정비서관이 옆에는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길 수 있는 이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그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예. 어떻게 처리가 됐었어야 되냐면 자
개인적 인연이건 사적 인연이건 자관 제보를 받았으면 그거를 그대로 민원 비서관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민원 비서관실에서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룰 사안인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에 보내야 되는 건지 경찰청에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처리하기 부적절하니 이를테면 뭐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된다든가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거를 우선 그 제보받은 경위도 불투명하지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가공의 정도 그거는 드러날 거예요.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다. 네. 그다음에 그거를 또 정상적인 루트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한테 전달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전체적인 그림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상적으로 이를테면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원래대로 하면 그 제보 내용을 그대로 민원 비서관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검토해서 갔다 그러면 이런 파장이 안 생겼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예. 좀 여기서 가공을 좀, 더구나 여기서 좀 했다는 건더 말도 안 되는 궁금한 얘기예요. 점이 하나 예. 있어요. 민정수석실에는 이 민정비서관하고 반부패 비서관이랑 법무비서관 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4개가 있는데 지금 이전 수석이 이야기하는 그 민원비서관 만약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민원비서관이 다양한 없잖아요.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담당하는 곳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왜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아주 미묘한 섬세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제보를 받는 것을 왜 자기들이 바로 민원비서관에 갖다 놓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관련해서 이 브리핑한 내용 저희가 좀 짧게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이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이제 브리핑한 내용에 있어서는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가지를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발표 내용에 보면은 이 행정관이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서 이메일로 전송한 후에 출력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 제기했던 문제 예. 그대로 일단 넘긴 다음에 후 조치로 편집을 해서 이제 다시 문서 형태로 넘긴 것이냐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대목을 보면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좀 밝혔어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거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특감반원 같은 전 정권에서도 근무한 그러니까 경력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보면은 이 행정관이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하나를 해명하려고 해명을 하니까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자꾸 그런 해명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한꺼번에 하면은 그림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을 할 텐데 한 구석에 이건 아니다. 또 저건 아니다. 그렇게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는 말씀이에요. 뭐냐? 지금 자 이제 제보를 받은 경위도 불투명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공을 했다는 부분인데 자 그럼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지금 가만히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면 기존에 저는 기존에 이게 보도된 게 다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냐 가공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저는 안다고 봐요. 왜 이 검찰에서 오래 아니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정보를 다룬 사람들은 그 민감성을 금방 알아요.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왜 가공을 해서 넘깁니까? 그 로 데이터로 그 넘겨도 의혹을 받기 충분한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제 저희가 또 잠깐 얘기하다가 뭐 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도 뭐 더 자신 있게는 얘기 못 하겠지만 바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만약 거기 담겨 있다면 지금 보도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하명 수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 이 지금 저 사안에 본질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뭐 기술적으로 뭐 이게 제보를 어떻게 받고 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시켰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조국 수석한테는 보고가 된 건지 그리고 본인 차원에서 지금 저 백원우 저 비서관 차원에서 한 건지 그러면서 또 박형칠 비서관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각조각 나오는 거에다가 조각조각 해명을 하니까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질 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조금만 선의를 갖고 본다면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이 클리어된 상태에서 다 정리된 상태에서 종합 발표하는 게 있고 검찰 수사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최종 결과 발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니까 파악된 부분을 우선하고 계속 가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가공을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것처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 점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 뭐냐면 지금 발표에도 뭐가 있냐면 첫째 그 SNS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저기 해서 이메일로 보냈고 출력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그거를 편집 정리한 다음에 첨부해서 다시 말해서 그 메신저 내용 그 자체를 그래서 캡처를 받았거나 했던 것들을 첨부를 했다면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종종 있죠. 원문이 있지만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요약본으로 정리가 되고 거기에 원문을 붙이는 거라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그 첩보 문건 원본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황운하 청장도 검찰에 넘겼다고 했으니까 경찰이. 이건 아마 검찰은 알고 있겠죠. 저는 거기서 확인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이동관 전 수석이 지금 그 문제 제기했던 거는요. 만약에 기자회견장에 예전에 그 이동관 전 기자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그 브리핑에 대해서 막 이거는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는 브리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의.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을 하나 대변인이. 준비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 A씨가 울산에 내려간 것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대해서 그 현장을 좀 보러 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오늘 고민정 대변인은요 내려가서 그 문제가 됐었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내용을 또 중점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이해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해서 그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을 브리핑을 통해서 분명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18년 1월 18일에 보고되어 있는 문건을 이게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도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사회교육 문화 분야에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좀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2018년 1월쯤에 민정비서관실 주재로 집권 2년차 행정부 기관 내 엇박자, 이해충돌 실태 점검 위에 실태조사 외 현장에 가서 대면 청취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황운하 청장이 울산 청장으로 부임했던 것이 2017년 한 7월 여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1월까지 이따 이제 대전을 옮겼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고민정 대변인이 말하는 2018년 1월이라는 시점은 사실상 그 황운하 청장이 10월에 그 가서 이미 이제 고래고기는 이미 이제 핫핑크 돌핀이라는 시민단체들이 그 이제 고래고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포획한 것에 대해서 그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혐의 없음 혹은 중간에 이제 3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고기를 이제 업자한테 돌려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운하 청장이 다시 수사를 하면서 이제 검경 간에는 이제 첨예한 갈등이 이제 짚어졌고요. 그 과정에 이제 검사와 경찰 또한 전직 검찰 출신의 변호사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또한 또 그 황운하 경찰 울산청장 부임한 이후에 경찰에서는 관련된 사건을 이제 브리핑을 이제 수시로 하면서 검찰에서 이 브리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해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2018년 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만약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래서 이제 검경 간에 이런 첨예한 갈등 구도를 현장에 가서 대면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긴 건데 이런 거잖아요. 27톤이 압수가 됐는데 이 가운데 6톤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 21톤은 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돌려주게 되냐면 이 업자가 어떤 나름의 근거 서류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조작된 것이다. 다른 어떤 서류라고 하는 게 제기가 됐고 이거를 어떤 대행했던 게 변호사가 바로 그 울산지검 출신의 전관 변호사 해서 결국은 이 변호사하고 울산지검 검사가 전관 변호사가 또 선배 이렇게 될 테니까 봐줘가지고 돌려준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알력과 갈등이 이제 그 전개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환부 사건인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왜 고래고기 환부 사건 가지고 청와대가 뜨냐 마냐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계기가 됐던 게 울산지검이라는 검찰과 울산지방경찰청이라는 경찰이 정면으로 맞붙는 거기다가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권 독립론자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청와대가 판단을 해서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청와대의 설명인데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시 그 이제 문서에 여기 들어있다. 근데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면 저거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아마 반박이 나올 거예요. 그 문서가 결국은 그렇다면 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대면 청취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 그 숨진 어떤 그 행정관의 휴대폰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어요. 포렌식이 된다고 치죠. 그러면 시기가 이미 특정이 돼서 2018년 1월경으로 1월 18일로 아마 보도도 나왔는데 이때쯤에 그 이 고인의 통화 내역을 다 조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내려가기 직전에 울산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내려가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멘 감찰을 가서 갑자기 떠가지고 동작 그만.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스톱 이게 아니라 대면 청취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두루 만나기 위해서 내려간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연락하고 가서 또 연락해서 만났을 거란 말이죠. 그 통화 기록을 보면 나온다 이거는. 그 통화 기록 뒤지면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불필요하게 논란 빚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아니 맞는데 지금 제가 왜 자기네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해명을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기 지금 대면 보고서 그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보통 청와대에서 대면 조사를 하고 그걸 보고할 때요 다 실명을 씁니다 그 안에. 그리고 아주 정교한 여론조사 청취를 할 때 이를테면 저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민정수석실에서 저한테 와서 지금 돌아가는 그 언론 상황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제가 이제 한 2시간 만나 대면 면담을 하잖아요. 고견을 청취하러.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종합 보고서에 제 얘기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전직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안무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상세한 그 축약된 거는 뒤에 붙여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언론 정책 똑바로 해라 이런 쓴소리들도 하니까 아니 그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하고 내부 보고서를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긴 보면 누구로부터 그런 취재를 했는지 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공개된 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보고서라는 거는 민정 보고서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 분명히
할 거라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해야 돼. 네.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환부는 고래 환부는 돌려줬다는 환부고 이거는 위암 수술할 때 제가 얘기하듯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뭐 허겁지겁 뭐 급한 사람들처럼 그거는 나와서 하는 나중에 거는 의사가 적절치 나올 못하다는 테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 확인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누구를 대면 조사해서 예. 인터뷰했는지는 없다 거기에. 그 무슨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는요, 그동안에 그 의혹이 제기됐던 것 중에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이제 밝히겠다고 하면서요, 주요한 이제 큰 단위로 해서 제보를 접수해서 내려가게 된 경위,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는 자꾸 희화화되고 있는 고래가 뭐냐, 뭐 고래가 뭐 이런 식의. 그때 심각한 사건이었어. 그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되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요, 명확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밝힐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다고 이제 맥락이 좀 보여지고요.